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은 사주 고급 강좌 17번째 시간으로 팔자 센 여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팔자 센 남성도 아니고 팔자 센 그 여성의 특징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면서 팔자가 세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은 그런 표현을 하죠. 남자들 보고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여자들한테 팔자 세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팔자가 세다는 표현은요,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뭐 가난하게 산다든가 뭐 여자가 능력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남성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워갖고 뭐 나가갖고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잘 안 풀렸을 때 그때 팔자 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주 상담을 받을 때는 그 현실적으로 볼 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8분은 여성입니다. 여성분들이 사주 상담을 많이 신청하세요. 그런데 이 여자들의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요, 틀림없이 그 남편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팔자가 센 여성의 그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팔자 센 여성의 그 특징을 제가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특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제가 특징을 이걸 적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아갖고 이제 적당하게 한 7, 8가지 적었는데요. 이 특징을 이제 보시면서 나는 이런 사주에 해당이 되니까 팔자가 센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사주가 팔자가 세니까 내 사주가 이렇다는 얘기는 내가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대비를 해갖고 대처를 잘 해서 그 멋진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팔자 센 여성의 특징 우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가 그 팔자가 세다 뭐 이런 말을 할 때에는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관사론잡입니다. 관사론잡. 이 관사론잡이라는 것은 그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 관이라는 것이 직장도 나타내지만 남자를 나타내요. 애인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남편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나타내는 관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때 관사론잡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분의 이 사주를 봤을 때에도요, 지금 갑인일주인데, 이 관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이라는 것도 사람에게는 꼭 오행 중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관이 한두 개 정도 있다. 그건 괜찮습니다. 한두 개는 괜찮은데요. 이분처럼 3개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3개를 포함해서 3개, 4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관사론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이 여자분의 사주에 관이 많다는 것은 남자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여자를 배우자로 맞아야 되는 그 남자 집안 입장에서 볼 때 여자의 인생에 남자가 많다. 그러면 그 남자 측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거죠.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인데 저 여자가 이제 인생에 남자가 많아요. 그럼 나 말고 다른 남자도 많다는 얘기인데 남자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측 입장에서 볼 때도요. 이 남자가 많다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결혼하기 전에 많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죠. 요즘에는요, 그 자유연애 시대의 그 하이라이트를 달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상담을 받을 때에도 궁합을 이제 보는데, 여자가 그 남자의 사주를 2개, 3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도 사귀고 저 남자도 사귀고 이렇게 여러 명을 사귀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저하고 궁합이 맞는지 그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시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그 삼촌 시대 그러니까 한 50년대 생이라고 할 수 있죠. 50년대나 60년대 초반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남자랑 여자가 3번 만나면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자가 그 남자를 따로 이렇게 3번 정도 만났으면 그 남자랑 당연히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예전에는 뭐 양다리 걸친다 이런 게 주로 남자들이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양다리를 많이 걸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요. 남자가 많아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주에 등장하는 사주 원국에 등장하는 이 관이라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남자가 아니라 뭐 나랑 동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깊게 사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남편 같은 애인 그러니까 아주 깊게 사귄 남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제 깊게 사귀었어요. 그럼 그 남자랑 끝까지 가는 게 좋지. 그 남자랑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꼭 좋은 거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결혼을 했을 때 문제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했는데 관사론자입니다. 남자가 많다. 이 얘기는 그 남자가 죽어갖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재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남자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또 다시 재혼을 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내 남편이 있는데 내가 바람을 펴갖고 다른 남자를 또 사귀어요.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 관사론잡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좋게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사론잡인 여성들은 팔자가 좀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주를 좀 따지는 집안이 있어요. 요즘에는 사주 따지는 집안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사주를 좀 따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선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자를 딱 사주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갖고 사주를 봤는데, 관사론잡이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만나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주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싫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인데요. 아주 오래전인데 잡지책의 그 제목이 여성 잡지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간사론잡 여성들의 비애였어요. 비애. 그러니까 간사론잡이 그 사주를 따지는 집안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얘 간사론잡이네. 그러면서 태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그 사주가 이랬을 뿐인데 관사론잡이라고 해서 태자 맞는다. 이런 것은 그 여자로서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 관사론잡인 분들은요, 남자가 이제 여러 명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2012년 초에 이제 이혼을 하신 분이고, 이분은 갑인일주인데 또 일주가 고란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 지지를 보면은요, 인유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와 내가 원진살이죠. 원진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 궁을 나타내는 이 일지가 충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원진살이거나 이럴 경우에 배우자와 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은 결정적으로 관이 3개나 돼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여자 팔자가 센 여성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자의 그 직업을 나타내는 것도요, 관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직업을 나타내는 것은 관으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취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취업을 해갖고 같이 이렇게 맞벌이를 하기 시작한 경우가 얼마 안 됩니다. 길게 잡아야 한 3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 때만 해도요, 거의 없었어요. 여성들은 거의 다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정도 되면서 20년 전서부터 아주 그 여자들도 당연히
취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사론잡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자가 이제 이혼을 하고 그 남자와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자도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여러 개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를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남자도 이제 남자와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겠어요? 지금 나이가 35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창창하기 때문에 그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도 아마 남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헤어졌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남자를 또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남자가 이제 계속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업도 다양하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유흥업소 같은 것을 운영했다가 지금은 버스 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사론잡인 분들이 남자도 여러 명이고 직업의 그 변화도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팔자 센 여성의 특징이 이제 첫 번째로 관사론잡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사론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4, 5명 중에 1명은 관사론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관사론잡이면서 이 여성처럼 이렇게 원진살을 갖고 있는 경우 아니면 일주가 고란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도 이제 이 관이 1개, 2개, 3개, 4개나 돼 있어요. 그렇죠?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주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못 만나갔고요. 부모님이 뭐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면 그 지금 비행 청소년 이런 사람들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안 나오잖아요. 뭐 엄마가 이혼하고 뭐 남자나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런 집에서나 그 비행 청소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어릴 때부터 비행 청소년처럼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부모가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집을 뛰쳐나오고 막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때에는 또 그 왕따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그 일진들 여자 학교에도 일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뭐 맞기도 하고 뭐 따돌림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 이분은 아직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그 군대 부사관으로 들어가셨다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셨죠. 나오셨다가 저한테 무슨 호주 워킹 홀리데이인가 뭐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어떠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셨는데 지금 호주에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그 남자 문제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그 좀 골치 아프다고 봐야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지지가 좌우충으로 깨져요. 그렇죠? 지지가 좌우충으로 깨지는 데다가 도화살은 3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 4글자 중에 3글자가 도화살이에요. 도화살이라는 얘기는 이 여자분이 좀 끼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배우자를 나타내는 것이 이 오화거든요. 이 오화가 좌우충으로 충국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궁이 깨져요. 그러면 이렇게 그 좌우충 같은 경우는요. 도화살이 그냥 존재한다고 해서 한두 개 있다고 해도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좌우충으로 충국이 발생할 때 이때 기운이 더 발동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배우자 궁도 깨지면서 도화충이 이제 강력하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나타내는 관은 4개나 돼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뭐 36살 전에는 결혼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뭐 몇 살로 보느냐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35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5살 넘으면 노처녀라는 거죠.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35살 넘은 사람들도 많아요. 많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애도 낳아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35살을 넘기는 건 좀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가 막 40살, 40대 초반,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예, 라고 물어보면, 사주가 나빠갖고 결혼을 늦게 하라 그랬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는데, 뭐 36살 이후에 하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기다리다 보니까, 뭐 나이가 이렇게까지 됐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 사주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결혼 정년기는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살서부터 35살 사이 이때 결혼을 하셔야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에 결혼을 안 하더라도 30대 초중반에는 결혼해야죠. 그리고 사주가 나빠서 결혼을 안 하겠다. 이것은 저는 좀 어리석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주라는 것이 있잖아요. 100%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제 남자 관계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노력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헌신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우선 남자를 만날 때 궁합도 잘 보고 사귀고, 그리고 남자한테 헌신적으로 대하면서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서너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인데,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사주가 안 좋아서 나는 안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주가 안 좋아도요, 결혼 정년기 안에 결혼을 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요즘에는 돌싱녀들 엄청 많거든요. 저는 좀 순진해가지고, 처음에 돌싱녀 그러길래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돌싱녀는 돌아온 싱글. 돌싱남은 돌아온 싱글 남자.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싱글이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싱글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 사주가 나쁜데 그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이혼하는 거죠. 뭐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결혼도 안 해보고 나 사주가 나쁘니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한 40살까지 결혼 안 한다. 이것은 참 인생을 갖다가 그 너무 뭐라고 할까요? 해보지도 않고 너무 겁이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분을 한번 볼까요? 이 간사론잡 세 번째 예입니다. 이분을 보시면은요, 이분도 관이 4개나 되죠. 관이 4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31살 임자대운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딱 보실 때요, 그 일주가 임자일주잖아요. 일주가 임자일주인데 31살서부터 40살까지는 임자대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약간 신약해요. 수기운 2개에다 금기운 하나만 있으니까 좀 신약한 편이잖아요. 이렇게 신약한 사람들은 약간 덜해요. 그런데 신강한 사람들은 훨씬 더 나쁩니다. 일주하고 똑같은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이 들어올 때는요, 안 좋아요. 그때 막 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도 나고,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약한데요. 신약하면 조금 난데 신강하면 더 나쁘고, 그런데 이분은 신약하지만 이때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하고 똑같은 때 들어오는 때, 이때 이혼을 한 거죠. 그러면 임자대운을 보면은요, 33살에 경호년이 있는데, 경호년에 좌우충으로 충국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관사론잡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다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가죠. 이분이 간여지동이라는 거, 위아래가 똑같은 오행으로 돼 있다는 점. 이 점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10년 대운이 일주와 똑같은 10년 대운이 들어오니까 안 좋았는데
그때 그 일년운에서 좌우충으로 충국을 받으면서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도화살도 강해요, 이분은. 지지 네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도화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자진합 수가 되는데 신자진 반합 수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기운이라는 것도요. 그 도화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지지에 그 도화 좌우묘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기운이 강하면 그분은 도화살이 좀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의 정액이 액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강하면 이분은 도화살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자 센 여자의 특징 대표적인 게 관살혼잡이다. 이 관살혼잡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복합이 되어 있는데 관살혼잡에다가 뭐 일지가 좌우충으로 깨진다든가 뭐 원진살이 있다든가 뭐 대운에서 한창 살 나이 있잖아요. 30대나 아니면 20대 후반 이럴 때 뭐 일지가 충국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운과 일년운이 잘못 들어올 때 그럴 때 부부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특징은 관살혼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자 센 여성의 특징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합이 많은 사주예요. 합이 많은 사주.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충국이 많으면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합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 합이 많잖아요. 합이 많으면 좋아요. 어떤 식으로 좋냐면 남자든 여자든 다정다감합니다. 사람들이 다정다감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자가 그 다정다감하고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만 좋아야지. 내 부인인데, 내 애인인데, 나한테만 좋아야지 여러 남자한테 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지가 충국을 받는다. 이분처럼 경진일주인데 진술충으로 깨진다. 이럴 때도 안 좋죠. 안 좋은데 이분처럼 합이 많을 때도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최소한 천간 지지해가지고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천간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을경합이 되고요. 지지가 진유합금이 돼요. 그러니까 천간 지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두 개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을경합금이 되고 진유합금이 되잖아요. 그럼 생성되는 이 금기운이 이 사주에서는 기신에 해당이 돼요. 용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합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그 잘못 들어오면은 바람을 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상담을 받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과거에 자기 남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이 많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여자가 그 뭐 다른 남자, 여러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팔자가 센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합이 많다는 거 제가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보시면은 천간이 합이에요. 그렇죠? 천간은 무게합이고 지지는 신자진 반합 수국입니다. 지지는 신자진 반합 수국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잘 보시면은요. 수기운이 강해요. 지금 있는 수기운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죠. 그런데 자진합수니까 그 신자진 반합 수국이니까 여기에서도 수기운이 생성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의 지지를 보면은요. 도화살이 강합니다. 도화살이 한 개, 두 개, 세 개나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은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그 학교에는 이제 그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막 방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도 가지 않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 노래방 도우미 뭐 이런 데에서도 일하고 막 그러면서 남자도 여러 명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제 그 몇 년 동안 사귄 남자가 뭐 교도소에도 들어가고 뭐 어디도 또 안 풀리고 막 이런 식으로 남자도 이제 잘 안 풀렸나 봐요. 그런데 그 노래방에 놀러 온 그 손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돼갖고 그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를 3명이나 낳고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합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데다가 도화살도 강하고 그러니까 그 대운이나 세운에서 기회가 오면 그 바람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앞으로는 바람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가 3명이나 되고 지금 먹고 사느라고 워낙 그 바쁘게 일하시느라고 앞으로는 그 뭐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그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그 젊었을 때에는 그 방황도 많이 하고 남자도 많이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그 사주를 보면은요, 남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이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이 그 여성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라는 그 존재는 충이 발생해도 안 좋고, 지금처럼 합이 또 많아도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관이 많아도 안 좋고, 거기에다가 또 수기운이 많아도 안 좋고, 도화살이 많아도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되니까 여자들은 웬만하면 얼굴 좀 반반하고 뭐 웬만한 여성이면은 대부분 다 그 팔자가 세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이 사주를 잘 분석하면서 그 잘 운영해야 된다. 내 인생을 잘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자 팔자 센 여성의 특징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지금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 포트 이 내용을 작성을 하다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다가 너무 많아 갖고요. 지금 한 7개 정도만 딱 만들었습니다. 그럼 간이 많아도 문제인데 관이 전혀 없다.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참 안정적으로, 남자 걱정 안 하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적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관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일단 한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한두 개만 있는 사람은 이혼 안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 걱정 없이, 남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자들이 인생을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을 한번 보겠어요? 이분을 보면은요, 지장간을 포함해서 수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분은 병인일주니까 수기운이 있어야 수국화로 이제 그게 관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 원국에도 수기운이 없고요. 지장간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와 인연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결혼을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식신 상간운이 2개가 있잖아요. 여자에겐 상간운이 자식을 나타내요. 자식이 있는데 왜 남자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무간사주인 분들도 남자랑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로부터 그 애틋한 사랑을 받기가 힘들고요. 좀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밖에서는 이제 활동을 잘 해요. 밖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러는데, 가정 안에서는 사랑을 못 받고요.
남자도 밖에서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가정에서 이제 만족을 못하고 밖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혼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관사주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직장 여성이 많고요. 직장이라든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밖에서는 잘 나가는데,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남자 걱정 안 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관사주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이 제가 무관사주의 예를 들었는데 이 무관사주 중에서도요. 금수가 강하면서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강하면서 무관사주인 경우는 천방지축, 세상을 제멋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무관사주라는 것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관이 남편을 나타내니까 남편과 인연이 없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이 관이라는 것은요, 남자든 여자든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 관이 나를 딱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법이라든가 규율, 규칙, 뭐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관이 없잖아요. 그럼 나를 잡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멋대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자유주의자. 좋게 말하면 자유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천방지축.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강하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분이 이제 그 신의 일주인데 신의 일주니까 신금이니까 또 미인일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비견이 위에 이렇게 두 개나 더 떠 있으니까 고집도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데 이 수기운이 뭐에 해당하냐면 모두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일하는 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로 집안에서 그 전업주부로 못 있고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이 그 식신상간호는요. 이분이 묘월에 태어난 신금이잖아요. 그럼 경금에 가깝거든요. 이걸 양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수는 그 수기호는 전부 음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식신상간운이 같은 권이면 밖에서도 인정을 받고 안에서도 그 인정을 받는다. 가정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일가는 양권이고 이 식신상간은 전부 다 음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식상과다일 경우에 어떻다고 했죠? 인생이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일만.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이죠. 특히 이렇게 금수가 강하면서 무관사주인 경우는 그 세상을 제멋대로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고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데 이 밖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인생 자체가 좀 피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제대로 그 바빠 돈을 못 갖다 주니까 여자가 일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관이 많으면 관사론잡이라고 퇴짜 맞고 미혼 여성일 경우에 관이 없어도 골치 아프다는 거죠.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차라리 관사론잡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적당하게 있어야 된다. 한두 개만 적당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관사주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을 보시면은요. 이 수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수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지장간에는 여기 임수가 하나 있어요. 임수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없어요. 그런데 이 지장간에 있는 임수는 병임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남자는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남자는 있는데 제 짝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은 저한테 작년에 상담을 받았던 방송인입니다. 이 방송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여러 남자들 막 만나러 다니고 상당히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시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남자를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 사주를 봤을 때에는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만 봤을 때에는 좀 어렵겠다. 남자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이분은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운이 없다는 거, 그것만 빼놓고는 이 사주의 구성도 좋고, 그리고 이 상간운이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일을 하면서 상당히 밖에서는 인정을 많이 받는 분인데 이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그 남자 문제로는 좀 고전을 하던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팔자 센 여성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팔자가 안 세려면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길 다 비켜나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팔자 안 세고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녀지동이에요. 가녀지동. 여자 사주가 가녀지동이면 또 팔자 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녀지동이라는 말 제가 어려운 한자를 썼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일주가 있잖아요. 일주가 있으면 위아래가 똑같은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경신일주, 무진일주, 갑인일주 뭐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특히 이분처럼 일주 중에서 음간으로 된 일주보다는 양으로 된 일주가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뭐 신유일주 이런 것보다는 경신일주가 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갑인일주, 무진일주 뭐 이런 식으로 양으로 된 그 일주의 경우 간여지동이라도 양으로 된 경우가 가능성이 더 크고 만약에 이분처럼 양팔통이다. 전부 다 양으로 돼 있어요. 사주팔자가. 그럼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전부 다 음팔통이다. 그러면 또 그것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가 간여지동이고 또 이분처럼 이렇게 사주팔자가 전부 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고집이 세다고 봐야 돼요. 고집이 세면 배우자와의 그 타협의 여지가 없고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 사주를 딱 봤을 때에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 여자를 신부감으로 딱 분석을 한다면 좋은 사주라고 보기가 어렵죠. 신부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간요지동이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고요. 비경급 사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천간지지가 양으로 구성된 경우 작용이 더 크다. 양팔통 사주인 경우 더욱 강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릴 때 신랑감으로 꺼려야 될 사주. 신랑감으로 꺼려야 될 사주 첫 번째가 비경겁제가 강한 사주라 그랬잖아요. 뭐든지 뭐 비경겁제가 강하든 식신상간운이 강하든 뭐 인성운이 강하든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데 특히 비경겁제 이런 사람들은 이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서 좀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좀 어려워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친할 수밖에 없는 게 자존심이 강하니까요. 무슨 자기가 열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살인마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옛날에 무슨 지존파 일당이라든가 유영철이라든가 아니면 정남규라든가 정남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어린 남자애까지 막 성추행하고 죽이고 막 이랬던 살인마거든요. 그런데 유영철이나 뭐 이런 살인마들의 사주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비경겁제가 유영철은 5개예요. 5개. 비경겁제가 엄청 강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직장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강하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정 환경도 안 좋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그렇게 그 사람 자체가 개발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는다. 죽이는 거지. 열받으면 싸우고 회사 뛰쳐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경겁제는 하여튼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내 직장 동료가 비경겁제가 아주 강하다. 그러면 그 한 번 이렇게 그 내가 그 사람 열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마음에 평생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잘 풀어줘야 되고, 하여튼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좀 골치 아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간여지동이라는 것은요, 위아래가 다 그 똑같은 오행으로 돼 있으니까 비경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경급인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남자와 헤어진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 팔자가 세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제가 대운 얘기를 안 했는데요. 20대나 30대, 20대나 30대에 주로 결혼을 하니까 20대야 30대에 뭐 갑경충으로 깨진다든가 인신충으로 깨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충격이 발생할 때 그때는 헤어질 가능성이 더 높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 궁이 인신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문제가 된다고 봐야죠. 제가 뭐 배우자궁 깨지고 뭐 이런 것은 여기에 넣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팔자 센 여자의 특징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괴강과 고란이 겹치는 경우. 이 괴강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기초과정에서 이 괴강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고란살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한자도 좀 어렵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괴강살이나 고란살은 남자엔 해당이 안 되고 여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괴강살은 백호대사라고 겹치는 경우가 많아갖고요. 괴강살을 갖고 자꾸 그 남자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괴강살은 여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고란살은 외로운 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남자한테 해당할 게 없죠. 남자가 뭐 외로우면은 무슨 남자들이야 그 밤만 되면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전부 다 네온사인이 술집 네온사인인데 그 우리나라의 접대부가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되니까 외로울 게 없죠.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괴강과 고란은 그 여자에만 해당이 되고요. 이 괴강살은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진 무술. 이 무진 무술을 말하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한자로 안 쓰고 한글로 썼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전부 양으로만 돼 있고 그리고 지지가 또 다 토기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양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요.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고집이 세니까 여자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옛날에 지금 생각하지 말고 옛날 옛적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에는 여자가 남자 말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여자는 나쁜 여자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런 뜻에서 괴강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여자가 뭐 남자 말 잘 안 들었다고 뭐 이런 괴강살이니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그럼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말을 안 듣는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요즘 같은 때는 뭐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112에 신고만 하면 경찰 금방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전기도 안 들어왔고 그런 상태에서 밤에 있잖아요. 밤에 그 남자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여자를 납치해 갑니다. 그 자루에다가 여자 딱 넣어갖고요.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자기가 못 이기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납치해 가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그 관아까지 가서 그 경찰서까지 가서 가려면 거기서 또 막 뛰어가야 되잖아요. 뛰어가서 포졸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 끝난 거죠, 게임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하고 옛날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여자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막 그 사람을 그 마음대로 막 납치해 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는데 그럼 여자가 이제 해가 질 밖에도 잘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집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애들 생기는 대로 낳았으니까 막 애들이 막 5명, 7명, 10명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다 또 뒷바라지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당연히 남자 말을 잘 들어야죠. 그런데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런 것은 그 좀 골치 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괴강살이라는 것은요.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말을 잘 안 듣는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럼 현대에는 괴강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괴강살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성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성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여성 CEO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괴강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괴강살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공 여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요. 상관이 없는데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인생이 순탄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옛날에 해석하는 것과 지금 해석하는 거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그 짧고 길게 사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공의 개념이 좀 바뀌었죠. 고생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게 최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괴강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여성들은 성공하는 경우도 많고 그 괴강살이 나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데 팔자는 세요. 팔자 센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를 이제 적용을 할 때요. 웬만한 건 적용 안 해요. 요즘에는. 그런데 괴강살하고 백고대살은 꼭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란살은 갑인, 정사, 무신, 신해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갑인일주나 정사일주는 무조건 다 그 외롭냐 이게 아니라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괴강이나 고란살도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같이 있으면 팔자가 센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볼까요? 이분이 정사일주잖아요. 정사일주니까 고란살에 해당이 되는데요. 원래 고란살이라는 것은 일주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고란살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임술하고 경술이요. 양쪽에 붙어 있어요. 특히 이 일주하고 월주가 고란과 개강이 같이 있을 때 그때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남편 복이 없고 밤이 외롭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그 외로운 사주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자한테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밖에서 자기 직장, 전문 분야에서 몰두해 갖고 거기서 삶의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요. 여자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은 뭐 집에서 남자가 나를 잘 안 챙겨주더라도 밖에서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은 뭐 요즘 세상에 여자들도 남자들이랑 똑같이 놀잖아요. 뭐 하다못해 호스트 바도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이런 분들은요, 너무 남자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란살이고, 뭐 남자복이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괴강살도 이렇게 강하다. 그러면은 남자애들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밖에서 나는 성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까요? 정란착격입니다. 이 정란착격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격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위에 천간에 금기운이 3개 있고 밑에 지지가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정란착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우물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계속 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에 있는 물은 딴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물 파는 거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남 좋은 일만 한다. 내 인생이 피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제가 아까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강하면서 그 간이 많은 사주, 많으면서 간이 없는 사주, 뭐 이 설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주는 전형적인 정란착격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지금 위에 경금이 3개가 있고, 밑에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생수하면서 이게 전부 다 식신상간운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 직업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상운이 너무 강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인생이 좀 고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여자가 팔자가 센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식신상간운이 너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신상간운은 일을 하는 운인데 이게 너무 강한 거죠. 게다가 이분은 여기에 그 목기운도 없어요. 목기운이라는 게 재물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일만 신나게 하고 재물운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삶이 피곤한 거죠.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데 그러니까 삶이 고된데 거기에 따른 그 보상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비경겁제가 많아도 문제고 식신상간이 많아도 문제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와 똑같은 기둥이 있는 사주. 이것은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일주와 똑같은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무슨 도화살이 많다든가 뭐 관사론잡이라든가 뭐 일지가 충국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거의 99.9%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일주가 기해 일주거든요. 그런데 연이 또 기해란 말이에요. 그럼 기둥이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일부 종사가 어렵다고 봐야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30대 후반에 그 잘 살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피면서 집에 있는 돈까지 다 갖고 나가요. 그리고 딴 사람 주식한다고 그러면서 주식을 몰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빚도 지고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졸지에 남편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애들이 그때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뭐 이랬었는데 초등학생인가? 아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걔네들을 붙잡고 키운 거죠.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엄청나게 하여튼 그 고생했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2개 있으면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혼을 하는 사람은 요즘에 많아요. 많으니까 부잣집 남자 만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내가 위자료로 그만큼 많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 혼자 산다.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기둥이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 기둥이 2개인 경우는. 그러니까 이혼을 해갖고 뭐 이혼했더니 더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이혼을 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죠. 돈도 못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2개인 경우는요 똑같은 게 2개인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 똑같다고 했을 때 이분처럼 이 정미라는 일주가 뭐 연주나 월주에 올 수도 있지만 시주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주에 이렇게 올 경우에는 더 나쁘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말년에 남편과 헤어지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좋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말년에 남자랑 헤어지면 뭐 남자가 뭐 바람 펴서 나가든지 죽든지 뭐 그렇게 되면 그 재산은 이 여자가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어떻게 잘못해서 나를 떠나면서 나까지 빈털터리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쁘게. 기둥이 두 개 있는 경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61살 정축대운 같은 경우 충미충으로 깨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60대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분들은 50대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대개 시주에 있는 경우는 50대 중년 이후를 말하고, 이 연주에 있는 경우는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월주에 있는 경우는, 이 연주나 월주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요. 대충 그 나이대로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일부 종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로요. 이 흘러가는 대운이 아주 기가 막히게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신 대운으로만 쫙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달라요. 그럴 경우는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주와 이렇게 똑같은 기둥이 있는 사주, 일부 종사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 7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그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실 게 아니라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때, 그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녀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배우자를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꼭 궁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결혼하면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요, 사주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뭐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여자라든가, 팔자가 센 여자들, 이런 경우는 적중률이 대단히 높아요. 제가 지금 7가지의 예를 들었는데, 이 7가지를 정확히 적용을 해갖고 사람 사주를 보잖아요? 그러면 80%가 아니라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시고요. 5만 원, 1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한테 꼭 사주를 보내주셔서 이 궁합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 궁합 볼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둘이 잘 맞는지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의 사주, 이것이 결국 팔자 센 여성의 사주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결혼 상대자로는 별로 안 좋은 사주라고 봐야죠. 결혼 상대자로는 별로 안 좋은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팔자 센 남성, 결혼 상대자로는 별로 안 좋은 남자, 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비견겁지가 많으면서 충국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신랑감으로 안 좋은 남자의 특징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특징이 뚜렷한 건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지금 아드님을 두시고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정확히 맞추면 좋은 여자를 맞이할 수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당수의 여성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이걸 이제 고쳐가지고 잘 대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사주를 원망하고 뭐 난 안 돼, 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주라는 것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주를 보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 그 점이 바로 사주를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 사주 고급 강좌를 원래 지난번에 광고를 할 때는 11월 중순에 하고 이제 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해드린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저도 다른 분한테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데 저를 이제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던 분이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셔가지고 이 업계를 떠나셨습니다. 그래갖고 제 계획이 완전히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괴로웠었는데, 일단은 이 고급 강좌를 더 하고요. 더 하고, 내년 초, 이것이 한 1월달이 될지, 1월달을 넘길지 안 넘길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년 초에 완전히 개편을 하겠습니다. 개편을 한다는 것은, 다시 초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전공 심화 과정이라 그래갖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론하지 않았던 무슨 뭐 12운성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총동원해갖고 아주 세세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잡고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하는 강의는 일주 하나 갖고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다 그러면 갑자일주 하나 갖고 1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일주는 뭐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갖고 1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가 60개가 있잖아요. 일주만으로도 60시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전문가 과정으로 들어갈 생각이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고 이 사진도 지금 똑같은 사진만 계속 올리고 있는데 내년 개편 때는 이 사진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학문을 배울 때에는 특히 사주명리학처럼 이런 학문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알아갖고 끝에까지 가서 다 돌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능률이 잘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단 한번 훑어봐요. 지금처럼 한번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급과정까지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와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급과정도 벌써 17강까지 갔는데 이것은 전공 기초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내년 초에 전공 심화과정을 한 2년 정도 기간을 잡고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